네. 개념을 같이 봅시다. 보기 전에 얘들아 우리 이관 이상하는 거 알고 있니? 네, 이관 이상합니다. 네, 그래서 어디로 이사 가는 건 알고 있니? 쌤이 저번에 설명했었나? 어디로 이사 가냐면 응급실 떡볶이 알고 있니? 중앙고 앞에 있는 중앙 앞 응급실 떡볶이. 네, 4층입니다. 4층으로 이사 가거든. 그래서 여기가 완전히 없어져. 여기가 이반이어서 여기가 완전히 없어지고. 자, 뭐 이전했다라는 거? 네, 중요하긴 한데 쌤 강의실이 어디로 됐냐라는 것도 중요하죠. 쌤 강의실은 1관으로 배정됐어요. 1관. 네, 1관. 1관 다 어딘 줄 알지? 처음에 우리 상담하러 왔던 저희가 1관인데, 네, 1관 이렇게 쭉 들어오면요, 이렇게 쭉 들어오면 여기에 상담실이 보이고요. 네, 상담실이 여기. 그 다음 원장님실이 여기 있고요. 여기가 1반 1강의실. 그리고 지나가면 단어특강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뭐 사실 송이쌤 반 학생들도 있을 거고, 등등 영어 하는 학생들. 네, 아마 이렇게 되는데 얘가 1반 2강의실. 지금 송이쌤 반 강의실이고요. 1반 3강의실, 1반 4강의실입니다.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이 1반 4강의실이고, 쌤은 그 한 칸 지나서 이 강의실로 오면 되니까 쌤이 강의실 바뀌게 되는 거, 언제부터 바뀌게 되는지도 그 전날에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그 전날에. 그래서 이관 이전일 언제 하냐? 우리 14일날 12일날 일요일이거든. 일요일 12일 일요일, 다음 주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이날 사실 우리 클리닉 있는데 일요일 클리닉을 못하고 평일에 할 예정이야. 그래서 네, 내일 한 명씩 이제 조율해서 언제 올지 정할 예정이니까 얘들아, 그래서 내일 다음 주는 평일에 한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2월 13일 월요일부터 여기 2반은 사라지고 새로운 2반이 되고, 쌤 강의실은 1반 3강의실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2월 13, 14, 15일은 수업이 없고 16일인 목요일날 수업이 있는 거지. 네, 그래서 이날은 1반 3강의실로 오면 됩니다. 이것도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그날. 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좀 복습하고 그 다음 질문 한번 받아줄까? 자, 먼저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네, 근과 배수와의 관계 했었죠. 근이 결정되면 그것에 대한 계수도 우리가 구할 수 있고, 계수를 통해서 근의 어느 정도의 식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요, 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으면 이때 두 근을 우리가 알파랑 베타라고 하자. 두어 개의 식이 설정되었죠. a 더하기 b는 이 x의 개수에 마이너스 붙여줘. 그리고 알파 베타는 상수함이랑 같았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사실 이런 꼴보단 어떤 꼴을 더 많이 봐? x제곱의 개수가 a 1이 아닌 어떤 다른 값인 ax제곱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양쪽에 a로 나눠서 그냥 x제곱의 개수를 1로 맞춰준다 라고 했었지. 네, 여기서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두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x의 개수, 그 다음 두 근의 곱은 상수항 a분의 c가 된다
라고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근과 계사의 관계도 했었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근을 이용한 방정식을 나타낼 수 있었다. 2차 방정식을 다시 세울 수 있었지. 우리는 반대가 방정식을 통해서 근을 구했다면 이제는 근을 가지고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을 가지고 방정식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하면 이렇게 x-알파, x-베타는 0 이라고 써서 얘를 전개하는 방법 첫 번째고, 그리고 x제곱의 개수가 뭔지 안 나와 있으니 a라고 써주는 것도 중요했지. 그 다음 근과 계수의 관계, 네. 얘로도 풀 수 있었지. 어떻게 하냐면 x제곱에 네,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근의 합의 마이너스가 x의 개수고, 그 다음 두 근의 곱이 알파 베타 상수항이어야 되는데, 이 x제곱의 개수가 뭔지 모르니 a가 곱해진다. 사실 얘랑 똑같은 식이지. 네, 이렇게 두 가지 근으로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까지 우리가 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혈례근 성질을 배웠었죠. 네, 혈례라는 건 a 플러스 bi와 얘의 혈례꼴은 뭐야? a 마이너스 bi. 네. 그래서 혈례꼴의 성질 두 개를 더해주면 2a, 두 개를 곱해주면 아주 깔끔한 값이 나온다. i가 다 사라지면서. 그래서 만약에 모든 개수가 실수인 그런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하나의 근이 a 플러스 bi야. 그럼 어쩔 수 없이 다른 한 근은 뭐여야 돼? 혈례꼴이 돼야 된다 라는 것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여러 문제들을 풀었었죠. 시간이 좀 부족하긴 했지만, 자, 그래서 우리 몇 쪽이냐? 123페이지까지 해서 혹시 질문? 이게 질문? 확인 체크 몇 번? 네, 이런 거. 풀만했니? 40. 145. 네, 145. 그 다음 149, 145, 149. 그 다음 네, 이 두 문제 보고 우리 함수로 넘어가자. 오늘 함수가 사실 설명할 게 정말 많거든. 네, 함수 보고 자, 넘어갈 건데, 먼저 145번부터 보면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k는요. 자, 얘 두 분의 b가 2대 5래. 자, 두 분의 b가 2대 5다 라는 거 그냥 이렇게 풀어줘도 됩니다. 알파 대 베타를 두 근이라고 했을 때 알파 베타를 2대 5라고 쓰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 5알파는 2베타라는 식이 되고요. 그럼 베타는 2분의 5알파라고 써주면 되겠네. 그래서 두 근을 어떻게 바꿔줄 수 있어? 알파와 베타 대신 5알파라고 써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이라고 하면 각각 알파와 2분의 5알파를 더해준 거고, 얘가 바로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 x의 개수에 마이너스 붙여준, 즉 마이너스 7에 마이너스를 붙여준 값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 정리해주면
2분의 7 알파는 플러스 7 알파는 2가 되어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두 근을 각각 구할 수 있겠죠. 두 근을 구해주면 알파가 2니까 2와 5가 됩니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어? 더 나아가서 두 근의 곱도 구할 수 있다. 네, 또 구할 수 있죠. 두 근의 곱 구해주면 2 곱하기 5가 되고, 자, 두 개 곱한 게 뭐랑 같아야 돼? 상수함인 K랑 같아야 되겠지?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인해서. 그럼 K는 10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얘로 우리 뭘 구하는 거냐면 x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2k 플러스 3은 0. 네, 얘 두 근의 곱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자, k는 10이니까 그대로 넣어주면 x제곱에 플러스 10x에 마이너스 17 0입니다. 자, 얘 두 근 구하는 거 편할까? 인수분해가 가능할까? 인수분해 사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라는 값에 생각해보면 돼. 구하라는 값이 두 근의 곱이죠. 자, 두 근의 곱을 바로 이 방정식에서 꺼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x제곱의 계수가 1일 때 상수항이 바로 두 근의 곱이다. 네,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인해서.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7이 된다 라고 구해주면 됩니다. 넘어가서 149번 볼까? 149번 보면 자, fx는 0. 얘 두 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두 근이 알파 베타다? 네. 알파 더하기 베타는 3, 알파 베타는 4일 때 2차 방정식 얘 두 근의 곱을 구하라. 네. 보면요. 자, 먼저 우리 뭘 구하냐? 2x-1은 0. 얘 두 근의 곱과 두 근의 곱을 구하는 거죠. 근데 먼저 여기에서 두 근의 합이 3이고요. 두 근의 곱이 4다 라고 나와 있어. 얘를 직접 방정식 세워도 되거든? 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알려줄게. 먼저 fx 구하는 거. 자, fx를 어떻게 구할 거냐? 두 근의 합이 3이고 두 근의 곱이 4니까 이렇게 두 근의 곱이 3이고 두 근의 합이 3이고 두 근의 곱이 4인 방정식 이렇게 쓸 수 있지. 네, 두 근의 합 3, 두 근의 곱 4. 근데 x제곱의 개수가 뭔지 모르니 a라고 두는 거야. 는 0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이걸로 우리 뭘 구해주면 돼? f2x-1 그대로 넣어서 계산해주면 돼. 그래서 계산해주면 a에 얘 제곱해주면 4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3 곱해주면 마이너스 6x 플러스 3 플러스 4는 0이 되네. 계산해주면 얘는 4x제곱에 마이너스 10x에 플러스 8는 0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이 두 근이 될 텐데, 두 근의 곱이라고 하면 4로 나눠주면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10 x 플러스 2는 0이라서 두 근의 곱 2라고 써주면 됩니다. 자, 이 방법 너무 별로야. 네, 사실 이렇게 푼 학생들한테 뭐라 하는 건 아닌데, 이거 뭐 이렇게라도 풀었어도 잘하고 있는 거고요. 자, 쌤은 이제 다르게 한번 풀어볼게. 어떻게 풀어볼 거냐면, 자, fx는 0이다. 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는 거잖아. 이 말은 f 알파가 0이고 f 베타도 0이라는 거 아니야?
되게 하려면 이 자리에 뭐가 돼야 돼? 알파거나 베타가 되어야지 F 알파가 되면서 0이 될 수가 있어. 네, 그래서 두근을 어떻게 할 거냐면 EX-1이 만약에 알파랑 똑같다면 얘가 0이 되는 거 맞지? 또는 EX-1이 베타랑 완전히 똑같다면 얘도 0이 되는 거 같거든? 그러면 x의 값은 2분의 알파 플러스 1이거나 2분의 베타 플러스 1. 네, 얘 정리해주면. 그래서 각각 얘네들을 두근이라고 생각해주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두분의 곱. 네,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두분의 곱 계산해주면 4분의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플러스 1.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1. 네, 알파 베타가 몇이야? 4고 얘는 3이니까 4, 3, 반대로 썼다. 맞네요. 네, 더해주면 4 더하기 3 더하기 1 8이고 분모는 4 계산해주면 2가 된다. 이렇게 계산해줄 수가 있어. 네, 이렇게도 좋은 방법이죠. 여기까지 질문 있니? 네, 여기까지가 2차 방정식이었습니다. 2차 방정식은 추가적으로 우리 배운 게 판별식 있고요, 근각 계수와의 관계 있고요. 사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판별식과 근각 계수와의 관계. 그 다음 편례근의 성질, 편례근의 성질까지 이 세 가지 중요하고요. 나머지도 물론 뭐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야. 근데 다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근각 계수와의 관계라던가 혹은 판별식을 이용해서 다 유추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잘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 중요한 문제들 거의 다 그 세 개 중에 한 곳에서 나올 거야.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함수로 넘어가자. 쌤이 사실 함수 할 때마다 꼭 하는 게 있거든. 이건 지루하더라도 사실 좀 들었으면 좋겠어. 함수의 기본이야. 네. 자, 먼저 함수라는 게, 함수는 x와 y의 관계식이라고 보면 돼. 물론 관계되는 문장도 함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관계된다고 해서 다 함수는 아니고 어떠한 규칙이 있어. 네. 규칙은 무엇이냐? x가 하나면 y도 하나. x가 하나일 때 y도 하나가 나와야 얘네들을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 x 플러스 3이라고 하면 x가 1이면 y는 4지. 그리고 x가 2면 y는 5.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값들이 가능할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순서쌍으로 나타내면, 순서가 존재하는 순서쌍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1,4 얘가 x가 1인 거, x가 4인 거. 그리고 얘는 x가 1인 거, y가 4이다. 2,5 이런 식으로 순서쌍으로 다 나타내주고, 이것을 그래프로 x축과 y축에 대해서 1,4다 x가 1이고 y가 4. 네, 얘가 1,4, 1,4. 네. 라는 점들, 네, 이런 점들을 다 찍어서 이어주면 얘가 바로 무슨 함수가 돼? y는 x 플러스 3이라는 함수가 된다 라는 거야. 이거 모르는 학생들도 진짜 많던데, y는 x라는 그래프가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네, y랑 x가 같은 점들을 다 찍어준 거야. 네, 그럼 이렇게 직선으로 나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한 점이 만약에 4, t야. 그럼 t는 몇일까?
고민하고 있어? 자, 쌤이 이 직선 어떻게 그려진다고? 이 식을 만족하는 x랑 y를 모두 다 찍어준 거야. 그렇다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은 당연히 y는 x 플러스 3을 만족해야 되겠지. 그대로 넣어주면요, 네, x 자리에 4, y 자리에 t 넣어주면 항상 만족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네, 더 나아가서 뭐 이런 거 1,1 얘 위에 있는 점이야? 아니죠. 왜? 1,1 넣었을 때 성립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위에 있다 없다 라고 하면 당연히 그 값을 넣어주면 돼. 이거 함수의 기본이고요. 정말 기본적인 함수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1차 함수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 뭐 중학교 2학년 때 했었고요. 그 다음 뭐 2차 함수 얘도 중학교 3학년 때 했었지. 자, 이제 2차 함수부터. 아니, 사실은 직선으로 나오는 건 1차 함수 제외하고 상수 함수 이런 거 한 몇 개 없다. 이제부터는 거의 다 곡선으로 나올 거야. 그럼 이 곡선 그래프, 얘는 곡선이거든. 그래서 y는 x제곱과 y는 마이너스 x제곱 한번 그려보면 다 알 거야. 네, 이렇게 되죠. x제곱 그래프는 x제곱의 개수가 플러스여서 아래로 볼록한 그런 모양이 되고요. x 마이너스 x제곱, 얘는 위로 볼록한 이런 2차 포물선 모양이 됩니다. 마이너스 x제곱. 자, 네, 여기는 뭐 그렇게 기본적인 모양이었고, 표준형 알고 있어야지. 표준형. 네, 표준형이란 게 뭐냐? 이런 모양을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x-p의 제곱 플러스 q. 네. 일반형 또 있어. 일반형은 y는 ax 제곱 bx 플러스 c, 이런 얘들을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결국에 같은 2차 함수는 맞는데 그냥 쓰는 방식이 다른 거지. 어떻게 나타내 줄 것인가. 그래서 표준형으로 나타낼 것인가 일반형으로 나타낼 것인가 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런 일반형이 나와 있고, 실제로 실용적인 거 표준형이 더 실용적이지. 왜? 딱 이거 보자마자 우리 뭘 알 수 있냐? 꼭지점의 좌표를 알 수가 있거든. 꼭지점이라고 하면 x제곱은 이렇게 2차 함수 그 포물선 모양이 돼서 이 맨 아래에 있는 얘 점을 꼭지점이라고 하죠. 꼭지점이 어디에 있는지가 정말 중요해. 정말. 네. 근데 얘는 꼭지점이 바로 어딘지 알 수 있지. 어떻게? x-p의 제곱이 0이 되는 x값. x가 p일 때 얘가 다 날아가면서 y는 q. 네. 얘가 바로 꼭지점의 좌표죠. 콤마 q. 네, 얘가 바로 P마프라는 거야. P마프. 그래서 A가 만약에 0보다 크다면 아래로 볼록한 이런 모양이 될 거고요. 그 다음 A가 만약에 0보다 작다 하면은 위로 볼록한, 얘가 P마프면 이런 모양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사실 2차 함수는 곡선이라고 했었잖아. 우리가 곡선은 제대로 그릴 수가 없어. 이건 좀 반대로 말하면 제대로 그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냥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만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위로 볼록이면 언제?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1. x 개수가 플러스라면 아래로 볼록한 그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 네. 기본 2차 함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볼까? 130페이지의 특강 1번.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ax 마이너스 3a 제곱 b 제곱 6b. 얘 꼭지점의 좌표가 4, 마이너스 7이래. 자, 꼭지점의 좌표 구해주기 위해서 지금 일반형으로 되어 있는 거 표준형으로 바꾸자. 이게 제일 먼저죠. 그 표준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완전 제곱꼴로 만들어줘야 되거든. 자, 완전 제곱꼴로 나타내기 위해 우리는 x까지만 묶어줍니다. 그래서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묶어버려. 이렇게. 네, 나머지는 그대로. 이 표준형으로 만드는 거 너무나도 중요해, 얘들아. 이거 잘 봐봐. 자, 그 다음. 아이고. 네. 그 다음 보면 ax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ax에 플러스 몇 회자 완전 제곱이 될까를 고민해보면 돼. 완전 제곱이 되기 위한 상처. x 제곱의 개수가 1이면 사실 x의 개수에 나누기 2 하고요. 얘 제곱해주면 네. 상수항이 됩니다. 그래서 나누어주면 a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a 제곱 없어지면 이제 마이너스 2에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만 가로로 묶어주고 얘는 가로 바깥을 빠져나갈 거야. 빠져나가기 위해선 이 마이너스 2가 가로 막고 있으니 얘랑 곱해지면서 빠져나와야 되겠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6b. 우리가 이렇게 분배법칙 해줬다고 생각하면 돼. 네. 자, 그래서 얘 묶어주면 x-a의 제곱 더하기 아니다 2a 제곱과 마이너스 3a 제곱은 동류항이니까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a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6b가 된다. 자, 얘 꼭지점의 좌표 이제 알 수 있겠죠. 완전 제곱식에서 얘가 0이 되는 x의 값 일 때 얘가 y의 값이다. 얘가 완전히 0으로 날아가니까 얘만 남겠지.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는 a,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6b인데 얘랑 같다라는 거 아니야? 꼭지점의 좌표?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식이 나오죠. x 좌표는 당연히 x 좌표끼리 같아야 되고 두 번째 y 좌표는 y 좌표끼리 같아야 된다. b 제곱 이렇게. 근데 a가 마이너스 4니까 아니죠. a가 4니까 그대로 넣어줍시다.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6b 다 한쪽으로 넘겨버리죠. 그럼 b제곱 플러스 6b에 계산되면 플러스 9는요. 아, 네, 너무 좋다. 얘 완전 제곱식이지. 그럼 b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AB 즉 A 곱하기 B라는 거지. A가 4, B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2가 된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돼. 당연히. 네.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열심히 했었죠. 네. 네, 이렇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네, 특강 2번이랑 3번은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132 페이지 볼까요? 네, 얘도 사실 기초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든 걸 다 외우려고 하면 너무나도 힘든 부분이야. 정말 네, 너무나도 힘들고 우리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먼저 첫 번째 교점 구하고자 네, 하나 예시만 들어볼까요? y는 2x와 y는 뭐 x 플러스 3 얘네들의 교점 구하고 싶어. 사실 이 교점 구한다 라는 건 두 개를 연립해주자. 네.
그래서 두 개 연립해주면 y 자리에 대입법을 이용해서 여기 y 자리에 x 플러스 3 넣어줘.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두 개의 함수가 이 하나의 방정식으로 된 거야. 그럼 이 방정식에 1차 방정식이 된 거죠. 이 1차 방정식에 x의 값, 즉 그는 몇이야? 3이긴 한데 이 3을 가지고 우리가 뭘 구하냐? y좌표를 구할 수 있지. 네, x가 3이야? 그럼 y는 6이네요 라는 거죠. 자, 이렇다는 건 자, 여기서 x의 값은 사실 뭐랑 같다? 교점에 x 좌표랑 같아. 여기까지만 딱 보자. 네. 자, 그렇다면 우리 교점의 개수는 사실 뭐랑 같겠어? 이 방정식에서 x의 개수와 같겠네. 근의 개수. 그렇겠죠? x 값이 나올 때마다 교점도 각각 정해지니까. 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를 한번 볼까? 어떤 y는 fx와 y는 gx라는 함수가 있어. 얘들의 교점을 한번 구해보자. 어떻게 구해준다고? 두 개 연립한다고. y 자리에 fx 넣어주는 거야. 자, y가 사라지니까 이제 얘는 방정식이 된 거죠. x에 대한 는에 대한 식. 방정식의 x의 값, 즉 그는 뭐랑 같다? 교점의 x좌표랑 같다. 그 다음 더 나아가서 방정식의 이 근의 개수는 뭐랑 같아? 교점의 x좌표의 개수니까 교점의 개수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네, 교점의 개수랑 같습니다. 자, 봅시다. 우리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는 함수가 있어. 얘 2차 함수지. 얘와 x축이 만나는 교점 한번 구해볼까? 자, x축은 우리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거든? x축 보면요, x축 얘는 y가 모두 다 0이야. 2,0, 3,0, y가 다 0. 그래서 y축, x축은 우리가 y는 0이라고 써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네 둘의 교점 어떻게 구한다고? 두 개 연립해준다. 두 개 연립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y 자리에 0을 넣어줘. 그래서 여기서 이게 중요해. x축과의 교점 구해주려면 그냥 y에 0 넣어주면 돼. 네, 그럼 이렇게 y가 사라지면서 뭐가 되죠? 방정식이 되죠. 이 방정식에 x의 값이 뭐야? 교점의 x좌표가 된다. 자, 그래서 얘 방정식 풀어주면 인수분해 되니까 이렇게 x-3과 x 플러스 1은 0. 그럼 x는 3이거나 마이너스 1이 된다. x의 값 구했어. 즉 이 방정식의 근 구했는데 그 근은 교점의 x좌표랑 같다. x좌표가 3이랑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근데 x축, 즉 y는 다 0이니 3,0과 마이너스 1,0을 지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쌤은 추가적으로 보고 싶은 건 바로 이거야. 이 말 여기 근의 개수랑 교점의 개수랑 라는 거. 자, 보면요,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얘는 실근의 개수와 교점의 개수가 같아. 허수는 우리가 실제 수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허상의 수. 네. 실제로 우리가 좌표 평면에 나타낼 수 없고요. 다른 좌표를 써줘야, 다른 좌표계를 써줘야 나타낼 수 있어.
그래서 실수 좌표계에는 우리가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실근의 개수가 바로 교점의 개수다라는 거. 하나 예시 만들어 보면요. x제곱 플러스 한 3x 플러스 7이라고 하나. 얘와 x축 만나는 교점의 개수 구하고 싶어. 자, 교점의 개수. 일단 교점 어떻게 구한다고? 두 개 연립한다고. y x축은 y는 0이죠. 그래서 y에 0 그대로 쭉 넣어주면요. 0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7이라는 방정식이 되고, 이 방정식에 x의 개수가 결국에 교점의 개수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x의 개수를 구할 건데, 자, 이 방정식의 x의 개수다. 그 말은 우리가 실수만 보겠다. 즉 실근의 개수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 실근의 개수를 알 수 있는 거. 판별식 써주면 됩니다. 판별식.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커. 실근 몇 개였어?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었어. 판별식이 0이면 얘는 중근이야, 중근. 중근이라는 건 하나의 근이 중복해서 일어나니까 한 실근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네. 판별식 0보다 작으면 두허근입니다. 두허근이라는 건 실근 몇 개라는 거야? 실근 0개라는 거죠. 자, 얘 봤을 때 판별식 써볼까? 판별식 어떻게 돼? 네, 3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4 곱하기 1 곱하기 7 해주면 4 곱하기 7인데 얘는 9에 28이네. 네, 0보다 작다. 판별식이 0보다 작아? 얘 실근 가죠? 네, 실근 하나도 안 가죠. 실근의 개수 0개야. 이 방정식에 실근의 개수가 0개야? 그럼 교점의 개수 몇 개라고? 얘도 0개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일반화할 수가 있죠. 어떻게? 자,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라는 얘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구하라 라는 문제야. 교점 개수만 구하고 싶어. 그럼 먼저 뭐 해줘야 돼? y는 0. 사실 연립한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지. 교점이니까 연립해주고요. 그 다음 연립해주면 y에 0이 들어가지. 여기서 실근의 개수가 바로 교점의 개수다 라고 했었죠. 얘 실근의 개수가 교점의 개수. 네. 얘까지 써줘야 되나? 먼저 네, x의 값이 교점의 x좌표랑 같고, x의 개수 아니죠, 실근의 개수 얘는 뭐랑 같다? 교점의 개수와 같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얘가 판별식을 써주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두 실근을 갖는 거랑 교점은 2개 고요. 판별식이 만약에 0이야 그러면 얘는 네, 한 실근 중근 가지니까 네, 한 실근 가져서 교점의 개수는 1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두 허근, 즉 실근 몇 개? 네, 0개.
같다라는 것. 교점의 개수 딱딱딱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생깁니다. 교점 나왔다? 사실 교점에 대한 이야기 나왔으면 98% 정도는 연립합니다. 연립. 두 식을 빼준다거나 혹은 두 식을 갖다라고 준다거나. 네, 우리는 사실 이걸 더 나아가서 직선과 교점의 개수도 구할 수 있거든. 직선. 사실 이 y는 0뿐만 아니라 얘를 뭐 y는 x로 바꿨어. y는 x와 교점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 두 개를 연립해주면 돼. 연립해준다? 어떻게 되죠?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7은 x 넘어오면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7은요 얘의 근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가 교점의 개수가 되겠죠? 네. 그럼 판별식 써주는데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써주면 마이너스 6 0보다 작다. 교점의 개수 몇 개? 0개 바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식은 하나도 없으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어. 얘 너무 중요해. 네, 너무 중요합니다. 넘어갔어요. 자, 우리는 134페이지에 (156번) 7번 쭉 풀어보자. 네, 같이 봅시다. 먼저 156번의 1번부터 보면 y는 3x 제곱 플러스 6x와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라 라고 했어. 자, x좌표 x축과 얘의 교점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x축은 y는 0이라는 식이라고 했었지. 모두 y축이 0인 그런 얘들 그대로 y에 0 넣어주면 0은 3x 제곱 플러스 6x. 네, 얘는 둘 연립해준 거야. 네, 그러면 우리가 방정식이 된다. 이 방정식의 x의 값이 결국에 교점의 x좌표다 라고 했어. 그래서 얘 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3x로 묶어서 x 플러스 2는 0. 그래서 x는 0이거나 마이너스 2가 된다 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야? 방정식의 근인데 이 방정식의 근이 결국에 교점의 x좌표다. 아, 너무 많이 말했다. 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와 0이 되고요. 그 다음 네, 그 아래 있는 문제들도 좀 풀어나갈 수 있을 거고 157번에 1번도 풀어줄게. 플러스 4야? 반대네. 네, 이렇게 얘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했어. x축과의 교점의 개수. 교점 관련됐다? 네, 먼저 연립해주세요. x축은 y는 0이니까 0 그대로 넣어주면 플러스 2x 마이너스 4인데 여기서의 x의 개수가 바로 교점의 개수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실근의 개수. 실근의 개수 알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판별식을 써주면 된다. 네, 실근 개수 뭔지 알기 위해서 판별식을 써주는 거죠. 근데 x의 개수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써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짝수 판별식 써주면 x의 개수의 나누기 2의 제곱 마이너스 ac 해주면 4가 되고요. 얘는 0보다 크네. 네, 0보다 크기 때문에 판별식 0보다 크다. 정실근이죠. 네, 실근 몇 개? 2개. 이걸로 인해서 교점의 개수는 몇 개? 2개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쌤이 이거 사실 너무 디테일하게 알려준 거고 이제는 그냥 너네가 기계적으로 교점, 연립, 시근의 개수 구하는 게 바로 교점이네. 아니면 바로 판별식 써주면 되겠네. 뚝딱뚝딱 네, 쭉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문제들
까지도 한번 풀어볼까요? 뭔가? 풀어볼까? 여기까지 질문이 있네. (158, 159번도) 할 수 있겠지. 쌤이 사실 한꺼번에 다 알려준 거거든. 이론적으로 봤을 때 사실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게 더 어렵다. 왜? x축의 방정식이 y는 0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한 문제만 봅시다. 159번에 1번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번 y는 어쩐 거 x 마이너스 2 얘 교점의 개수를 구하라. 만나는지 만나지 않는지 확인하라 라는 거죠. 그래서 교점의 개수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주면 돼? 바로 연립 y를 없애준다 라는 거야. 두 식을 빼서 y의 값을 없애줘도 되고요, 그냥 대입법으로 없애줄 수 있지. 근데 우리는 두 개를 빼주자. 이번에는 이제 두 개를 빼줄까. 사실 이게 훨씬 더 편하거든. 네, y 길이 빼주면 0이고요 두 개 빼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가 된다 라는 거지.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x에 대한 방정식이 된 거야. 네,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바로 보다 교점의 개수다 라는 거죠. 그래서 실근의 개수 바로 구해버려. 실근의 개수 어떻게 알아? 판별식이지. 실근의 개수를 알기 위해서 판별식을 써준 거야. 사실 모든 과정에 논리적이어야 돼. 네.
왜 내가 판별식을 써줬을까? 지금은 그렇게 풀어야 되겠지. 나중에는 기계적으로 툭탁툭탁 풀 수 있을 정도로 돼야지. 그래서 먼저 x의 개수가 마이너스 4니까 나누기 2 해서 b 프라임 짝수 공식으로 해주자. 그래서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씩 해주면 얘가 4 마이너스 5야. 0보다 작네요. 0보다 작으니 얘는 두 허근을 받네. 두 허근이다 라는 말. 실근은 몇 개다? 0개고요. 실근이 0개니까 급점도 0개가 되겠죠.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필수예제 1번 볼까? 필수예제 1번 보면 이차함수 2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대. 지금 오른쪽 그림 보면 얘를 풀 수 있는 풀 수 있는 방법들이 많네. 이렇게 돼 있죠. 자, x축과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2와 4다라는 거야. 자, 얘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줄게. 먼저 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줄까? 자, 마이너스 2,0이고 얘는 4,0이야. 자, 이 2차 함수는 마이너스 2,0이랑 4,0을 지난다라는 거지. 자, 지난다라는 건 뭐야? 얘를 넣었을 때 성립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직접 넣어주세요. 그러면 8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0. x자리에 마이너스 2 다 넣어준 거고 y자리에 0 넣어준 거야. 얘가 당연히 성립해야 되고, 두 번째 4,0 넣었을 때 32 더하기 4a 더하기 b는 0. 얘도 성립해야 되겠네. 두 가지 성질 있고, 그 다음 문자 두 개니까 두 개씩 두 개 문자 연립해주면 되겠죠. 얘가 첫 번째 방법. 근데 이게 너무 구려. 너무 별로야. 두 번째 방법은요. 교점 이용해주는 거야. 지금 잘 보면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이 결국 뭐다? 마이너스 2와 4일 때 만나는 거 아니야? x의 값이? 자, 교점 어떻게 구한다고? 두 개 연립해준다고. 근데 x축은 y는 0이라는 식이니까 y에 0 넣어주면 0은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인데, 자, 여기서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랑 4다 라는 말은 여기서의 x의 값이 마이너스 2, 4다 라는 걸로 알 수가 있겠죠. 교점의 x좌표는 뭐랑 같다? 연립했을 때 나오는 이 방정식의 x의 값이랑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마이너스 2랑 4다라는 거. 자, 여기서도 사실 바로 보면 얘 값을 넣어서 계산해줘도 되지만, 자, 이 방정식의 두 근이 결국에 뭐다? 마이너스 2랑 4다라는 거 아니야? 두 근 나와 있고 a랑 b를 구해야 돼. 근과 배서의 근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두 근의 합 2. 얘가 뭐랑 같아야 돼? 2분의 마이너스 a랑 같아야 되겠죠. 그 다음 두 근의 곱 2분의 b랑 같아야 되는데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8. 그래서 b는 얘로 b는 마이너스 16, a는 마이너스 3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국에 얘는 우리가 쓴 거 다 쓴 거지. 교점도 구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근과 계산 관계도 써야 되고. 이게 좀 더 어려운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얘가 익숙해지잖아? 사실 암산으로도 풀 수 있어. 이건 근과 계산의 관계를 바로 써주는 두 분의 합 2니까 여기 2분의 마이너스 a가 있네. 그럼 a는 마이너스 4. 그 다음 두 분의 곱 마이너스 8이니까
2분의 b가 마이너스 8이야? b는 마이너스 16. 뭐 이렇게. 왜 이렇게 되는지만 알고 있다면 얘는 아주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네, 이 방법으로 푸세요. 넘어갈게. 네, 필수 이제 3번 보자. 여기까지 질문 있네? 네, 넘어가서 필수에서 3번 보면 이차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 네, 얘 그래프와 x축의 위치관계가 다음과 같아. 자, x축과 위치관계. 사실 x축과 위치관계 세 가지 중에 하나거든. 먼저 첫 번째는요, 이 방정식, 아니 이 함수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잖아. 그러면 요렇게 될 수도 있고 혹은 요렇게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자, 이 위치관계 사실 중학교 3학년 때는 어떻게 구했냐면 꼭지점으로 구했어. 꼭지점의 좌표 구해서.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몇이지? 1,k-1인가? 네, 얘 1,k-1. 얘도 1,k-1인데 이 꼭지점의 위치가 이 x축보다 위에 있을 때, 즉 k-1이 0보다 크면 한 점에서도 만나지 않고, 얘는 한 점에서 만날 때는 k-1이 완전히 0이랑 같으면 한 점에서 만나고, 그 다음 k-1이 x축보다 밑에 있으면, 즉 0보다 작으면 두 점에서 만난다 라는 식으로 구했었습니다. 저게 3학년 때 꼭지점을 이용해서. 근데 그것보다 우리는 뭘 써줄 거냐? 판별식 써줄 거야. 네. 자, 보자. x축과 만나는, 일단 보면 1번부터 보자. 얘가 1번이죠. 서로 두 점에서 만난다.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x축과의 교점이 두 점이다 라는 거지. 두 개 연립해주면 0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고, 두 점에서 만난다 라는 건 이 방정식이 두 실근을 갖는다 라는 거지. 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사용해주면 돼. 그래서 판별식 써줄 건데 x의 개수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써줘. 짝수 판별식은 1의 제곱 마이너스 a씩, 얘가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k가 1보다 작다. 네, 부등식 풀어주면 되겠지? 네, k가 1보다 작다가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 얘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다? 하나다. 한 점에서 만난다. 얘가 아마 2번일 거야. 네, 접한다라고 나와 있어. 걔가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지. 접한다 이거. 자, 그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될까? 자, 얘 시그널 개수가 하나여야 되지. 하나가 판별식이 0이다. 네, 라는 거 이용해주면 됩니다. 판별식 써주면, 판별식 얘도 4분의 b 써주면 똑같이 1-k, k는 1 이렇게 구할 수 있고, 똑같은 방법으로 얘는 붕 떠야 돼. x축과 만나는 점이 하나도 없어.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써주면 돼. 그래서 1-k가 0보다 작다, k는 1보다 크다. 네. 따라서 각각 x축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 그래프의 모양도 너무 중요해. 이렇게 붕 뜬 거, 붕 뜬다라는 건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 x축과 딱 만난다, 즉 접한다라는 건 판별식이 0이고요. 두 점에서 만나는 거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넘어가겠습니다. 필수예제 4번 문항. 필수예제 4번 보면
이참수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그래프와 y는 x 플러스 k 얘 교점 뭐야? 2점? A, B에서 만난다. 그래서 A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네. B의 X좌표를 구하라는 건데요. A의 X좌표가 나와 있고 B의 X좌표를 구한다? 네. 교점의 X좌표를 구해야 되는 거지. 두 개 연립합시다. 교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연립. 자, 그래서 두 개씩을 빼주면 X제곱 플러스 X에 플러스 3 마이너스 K는 0이 될 거야. Y 없어지면서. 자, 이 방정식에 결국 X의 값이 뭐가 같다? 교점의 X좌표랑 같다. 네, 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마이너스 2라고. 그럼 여기서 X의 값, 즉 근 중에 하나가 뭘 가지고 있어야 돼? 마이너스 2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 그럼 이 마이너스 2 그대로 넣어주면 성립해야 되겠다. 마이너스 2 그대로 넣어주면요.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K는 0. 얘 계산해주면 K는 5라는 값이 나옵니다. K5 그대로 넣어주자. 그럼 이 방정식이 어떻게 바뀌어? X제곱 플러스 X에 마이너스 2 0이 되는 거죠. 네, 이 근에 X값 구해주면 돼요.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면서 X의 값이 마이너스 2 또는 1인데 이 X의 값이 뭐라고? 교점의 X좌표라고. 교점의 X좌표 중에 하나가 A라고 했고 나머지 하나는 그렇다면 B가 가져가야 되겠네. 네, 그럼 B의 X좌표는 1이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B의 좌표를 구하는 거네? 그대로 B의 X좌표가 1이야? 얘네들이 교점이니까 둘 중에 아무 데나 넣어주면 되겠지? 넣어주면 1,2이 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5번 볼까? 네, 그래서 이제 5번 봅시다. 지금 생각해보면 수학 상위 진짜 많은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너무 중요하다 수학 상위. 중학교 3학년 때 제대로 못한 학생들 힘들겠다. 그래서 수포자가 이때 많이 나오는 거잖아. 네, 그래서 확실히 좀 중요한 내용들도 많고. 이게 중요하다라는 건 사실 너네들이 많이 모를 거야. 쌤은 이제 고3까지 다 마무리를 짓고 이제 가르치는 입장으로서 수학상 너무 중요해. 여기 있는 내용들이 막 가끔씩 나온다니까? 지금 이 교점 구하는 거 막 수학 2, 수학 1 이제 내년으로 나아갔을 때 또 한 문제씩 가끔씩 보여. 네. 그럼 애들은 판별식이 뭐였지? 맞다, 판별식 저거였지? 이렇게 풀어. 거의 다 까먹었어. 그럼 안 돼서 판별식? 우리 배웠던 거네. 계속 나왔던 거네. 하면서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5번 보면 이차함수 y는 x제곱 ax 플러스 b 얘 그래프와 y는 3x 마이너스 1 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는 거. 자, 봅시다. 두 점에서 만난다. 자, 교점의 개수가 두 개다. 그럼 두 개 연립해서 방정식으로 이렇게 나타내주면 쌤이 중간 과정을 좀 생략했는데 네, 연립해서 y 없애져서 한쪽으로 다 몰아버립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얘가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건 얘 실근의 개수가 몇 개? 두 개다라는 거야. 그 중에 하나의 x좌표가 뭐라 나와 있죠? 1-루트 2다라는 거죠. 교점의 x좌표 하나가 1-루트 2다라는 건 얘 실근 중 하나가 1-루트 2다라는 거 아니야? 얘 실근과 교점 x좌표랑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1-루트 2 넣었을 때 성립할 거야.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1-루트 2잖아. 하나 근이 1-루트 2야. 근데 문제 잘 보면 A랑 B는 유리수라고 나와 있거든? 문제 한번 볼까요? 유리수 A, B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각각 개수들이 모두 유리수야. 그런데 하나의 근이 1-루트 2 무리수가 나왔어. 그러면 이 무리수를 없애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의 근은 뭐일 수밖에 없어? 편리 꼴일 수밖에 없다고. 저번 시간에 설명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으로 A와 B의 값 구해주자. 먼저 두 근의 합 1-루트 2랑 1+루트 2 더해주면 되지. 더해주면 2가 되고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 x의 개수가 바로 두 근의 합이랑 관련이 돼 있었지. 네, x a-3인데 두 근의 합은 앞에 마이너스 붙여준 거 지웠고요. 두 근의 곱은 1-루트 2랑 1+루트 2 곱해주면 1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2가 되겠네. 그래서 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상수함 네, b 플러스 1이 곱의 자리가 된다. 그래서 여기 두 개 연립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2는 마이너스 a 플러스 3 그럼 a는 1이고 그 다음 b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2다 라는 거. 그래서 유리수 a랑 b의 값을 구하라. 네, 구했죠. 넘어갈게요. 필수예제 6번 보면 자, 위치 관계 나와 있는데 위치 관계는 똑같아. 얘는 그래프 그리지 않고 바로 할게. 보면 y는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과 y는 x 플러스 k의 위치 관계가 먼저 두 점에서 만난다 이라고 하면 두 개 연립했을 때 x의 값이 두 개다 라는 거지. 자, 두 개 연립해줍시다. 연립해주면 두 개 빼주면서 4x 플러스 1-k 네, 이 방정식이고요. 교점이 두 개다 라는 건 얘를 만족하는 x의 실근이 두 개다 라는 거.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용해주면 돼. 자, 그런데 x의 개수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써주자. x의 개수가 짝수 나누기 2 해주면 2의 제곱 마이너스 ac 2 곱하기 1-k가 판별식이고요. 얘를 좀 정리해주면 2 플러스 2k. 그래서 이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된다? 두 점에서 만나려면 0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고 두 번째 한 점에서 만난다. 자, 이 방정식 여기까지는 똑같겠지. 교점의 개수가 하나다 라는 거 접한다 라는 거죠. 네,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같아야 되겠네. 네, 그러면 안 되겠네요. 네, 0이랑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4분의 d가 판별식이 2 플러스 2k였는데 얘가 0이어야 되고 한 점에서 만나려면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세 번째, 만나지 않는다. 교점의 개수가 0개다 라는 건 실근의 개수가 0개여야 된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 라는 거겠지.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래서 답은 이거다. 두 점에서 만나려면 k는 1보다 커야 되고 한 점에서 만나려면 k는 마이너스 1
만나지 않으려면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된다 라고 구해주면 됩니다. 네, 이 문제가 사실 가장 하이라이트였죠. 우리가 판별식을 했던 이유, 교점의 개수 빠르게 구하려고 했던 겁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이.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볼까요? 풀었던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고 아래에 있는 확인 체크도 풀어보세요. 프린트 뭐가 좋고? 다시 한번 풀어볼까요? 네. 뭐가 좋고? 되게 그래프가 그 함수라는 게 정말 좋은 게 너무 추상적인 식 아니야?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네, 너무 추상적이야. 그것을 우리가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그래프고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만나는 점의 개수가 결국에 방정식의 근의 개수다라는 것까지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얘는 가장 알겠지.
여기까지 질문이 있니? 161번? 네, 161번 한번 볼까요?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까지의 거리가 4일 때. 자, 보면요. 얘는 정말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써야 쉽게 풀리는 그런 문제예요. 이 x는. 네. 그리고 x축과 만나는 두 점. 거리가 4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한번 구해보자. 먼저 두 개 연립해주면서 이런 방정식이 될 거고요. 네, 여기 x의 값이 바로 x축과 만나는 좌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잘 봅시다. x축과 이렇게 만났어. 한 점을 알파에서 만났고 얘는 베타에서 만났다라고 하자. 그렇게 되면 얘 두 근이 바로 알파랑 베타여야 되는 거겠지. 네. x좌표가 알파랑 베타이니까. 자, 그런데 얘네 둘 사이까지 거리래. 거리가 4래. 거리가 4다라는 건 두 개의 이 알파에서 오른쪽으로 4만큼 가면 딱 베타가 된다라는 거 아니야? 두 개의 거리. 네. 알파에서 오른쪽으로 4만큼 플러스 4 해주면 베타가 된다 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큰 것에서 작은 것 빼주면 거리가 되고 그 거리가 4다 라고 알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어쨌든 두 개 똑같은 식이니까 두 근을 우리가 뭐라 둘 수 있냐? 알파랑 알파 플러스 4라고 둘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얘로 우리는 근과 개수의 관계를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두 근의 합. 네, 두 근의 합 써주면 두 개 더한 알파 더하기 알파 플러스 4고 얘는 x 제곱의 개수가 1일 때 x의 개수에 마이너스 붙여줘.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자, 여기서 알파 더하기 알파 그 다음 4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 알파는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1차 방정식 풀어주면 돼요. 알파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럼 두 근 구할 수 있겠죠. 두 근은 마이너스 3과 1이네. 그럼 얘로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냐? 두 근의 곱까지 구할 수 있겠죠.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3과 1 곱해줘. 값인데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네, 상수항이 k랑 같겠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3이다 라고 구해줄 수 있습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니? 네, 사실 여기가 너무 중요해서 같이 문제 좀 풀고 마무리 짓자, 얘들아. (140페이지에) 136번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 아까 전에 이런 문제 한번 풀었었거든. 136번 한번 풀어봅시다.